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ITQ 파워포인트 최신 기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ITQ 파워포인트 2022년 7월달 정기검정 2교시에 진행되어진 B형 문제풀이를 실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제한된 시간 60분 이내에 A등급을 목표로 500점 만점에 400점을 득점하기 위해서는 소요시간 내에 배점이 높은 것 문제를 공략하셔야 돼요. 그래서 슬라이드 전체 구성을 먼저 하고 슬라이드 1, 2, 3, 4, 5, 6을 하지 말고 5, 4, 3, 2, 1, 6 순서를 추천드립니다. 자, 시험장에서는요 감독쌤이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장 더블 클릭하라고 해요. 그래서 ITQ 수험장 더블 클릭 창이 실행되면 수험 번호만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수험 번호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고요. 이 수험 번호를 복사했다가 나중에 파일명 설정할 때 활용하시면 수월하세요. 확인 누르면 컴퓨터 비활성화 되어지고요. 문제집 배포하는 시간, 과목이 섞여서 시험 보니까 파워포인트 시험 보시는 분 문제집 배포받고, 엑셀 시험 보시는 분 문제집 배포받고, 감독쌤이 다 문제집 배포하고 컴퓨터 활성화 시켜줍니다. 자,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파워포인트는 2016 버전으로만 진행이 되어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6. 새 프레젠테이션을 클릭합니다. 새 프레젠테이션을 클릭. 자, 배포받은 문제지의 수험자 유의사항은 모든 과목이 공통이에요. 다음 파일의 저장 위치가 안내되어 있는데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파일명은 수험번호 -1홈으로 저장하라 이렇게 요구되었습니다. MS 오피스 계열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 실행킬 때 F12번 기능키를 누르면 빠르게 실행킬 수 있습니다. 파일을 어디에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 것인가 설정하는 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인데요. F12번 기능키 누르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가 뚝딱 실행됩니다. 내 PC 문서에 ITQ 더블 클릭한 다음에 복사했던 수험 번호를 붙여넣기 하고 빼기 본인 성함 수험 번호 아이폰 본인 이름으로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장 버튼 클릭 하게 되면 제목 표시줄에 저장된 파일명이 확인되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과목 단위별로 해당 문제지의 요구사항 자체가 답안 작성 요령이 상이한데 파워포인트에서는 답안 작성 요령을 보지 않고 바로요 다음 페이지 전체 구성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전체 구성에 슬라이드 크기 A4 용지로 설정하라 요기부터 합니다. 고정적입니다. 다른 용지 설정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슬라이드 크기는 디자인 탭 이용합니다. 디자인 탭을 클릭한 다음에 리본 메뉴에서 우측단 끝에 있는 사용자 지정의 슬라이드 크기 누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해서 슬라이드 크기 대화상자가 실행이 되면 슬라이드 크기의 종류를 와이드 스크린에서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A4 용지 불변입니다. 꼭 A4 용지만 요구를 해요. 네, A4 용지를 선택을 합니다. A4 용지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림 어떻게 할까요? 묻는데요. 최대와 맞춤 확인 아무거나 해도 클릭해도 됩니다. 맞춤 확인 클릭해 보도록 하겠고요. 해당 요 A4 용지의 너비가 약간 줄어들 거예요. A4 용지를 변경하게 되면 해당 슬라이드의 너비가 약간 줄어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 조정 A4 용지 했고요. 다음으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는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 대해서 제목 그리고 하단 로그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설정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 슬라이드의 문제를 보고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하는데 제목 밑에 깔린 두 개의 도형 포개져 있는 도형 작업과 하단 로그와 그리고 쪽번호 쪽번호를 문제지를 보고 슬라이드 번호를 문제지를 보고 설정을 합니다. 자, 문제지를 조금 배치를 이렇게 보기 아랫단에 제가 문제지를 띄워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이 문제지를 설명 문구에 입력해 놓은 카페로 가셔가지고 회원가입 없이 다운받아서 인쇄하신 다음에 문제지를 보면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는 어디로 가느냐? 보기 탭을 누른 다음에 마스터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합니다.
마스터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 한 다음에 슬라이드 레이아웃 목록 중에서 수동사의 가장 작은 게 세 번째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입니다. 문제집을 보지 말고요. 네, 풀이 공식 설명드릴 테니까 세 번째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선택한 다음에 제목 상자,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는 제목 상자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요 꼭지점이 여기에 포개지도록 이동하세요.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너비가 요 공간, 여유 공간이 꽉 차게끔 글자 상자를 넓히세요. 요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를 보고 포개지는 두 개의 도형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도형 두 개가 꼭 포개지는 걸로 문제가 출제되는데 출력 형태를 살펴보니까 네, 목차라는 제목 밑에 직사각형 하나 깔려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 화살표가 위에 포개져 있어요. 그래서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서 사각형 섹션의 첫 번째 거 직사각형 선택한 다음에 대략적으로요, 네, 요정도 높이로 이렇게 삽입을 하고 최초로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수정을 합니다. 도형 채우기 색깔 자체를 문제지가 컬러가 아니라 흑백이기 때문에 어둡다 밝다 정도만 맞춰주면 됩니다. 밑에 깔려있는 게 약간 밝으니까 황록색을 추천드립니다. 황록색 계통의 세 번째 거 녹색 강조색 60% 더 밝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꼭 테두리 선을 없음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선택해버리게 되면 윤곽선 없는 도형으로 앞으로 도형 삽입을 하게 되면 삽입이 되어지니까 수정사항을 줄일 수 있어요. 자, 위에 포개지는 도형은 오른쪽 방향 화살표니까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에서 블록 화살표에서 첫 번째 거 클릭하고 여기 이쪽 부분에서 끝까지 끝까지 삽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색깔이 똑같아 보니까 분간이 안되죠. 네, 도형 채우기 색깔 어두운 색깔 문제지는 주황인데요. 네, 컬러니까 주황으로 파악되지만 인쇄를 흑백으로 하셔가지고 문제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분간이 안돼요. 자,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제목이라는 글자 상자가 위로 올라와야 돼요. 기존에 있던 제목 글자 상자가 위에 도형이 포개지면서 밑에 깔렸어요.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렇게 끝에 보이는 요 제목 글자 상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글자가 보이게끔 위치를 깔려있는 부분을 위로 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구성 부분에서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에 맞게 수정하는데 제목 글꼴은 도점 40 흰색의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홈 탭에 글꼴에서요 서체를 도둠을 합니다. 서체를 크기를 40으로 합니다. 글자 색깔 흰 색깔로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맞춤 단락 그룹에서 수평 가운데 맞춤 여기까지 했어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제목 끝났고 하단 로고 이미지에 대해서는 주어져요. 어떤 로고 문서의 ITQ의 픽처 폴더에 로고 3.jpg 삽입하라. 삽입 탭에 이미지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그림. 자, 그림 열기 그림 삽입 대화 상자에서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있는 픽처 폴더의 로고 3 선택하고 삽입 클릭. 한국 코퍼레이션 그림 삽입됐는데 배경 보라색을 투명색으로 설정하라. 고정적으로 요구되어집니다. 조정 그룹에서 색을 누른 다음에 밑에도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 선택 마우스로 보라색을 클릭해서 투명하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면 그림이 어디에 삽입되어 있는지 문제들을 봐야 돼요. 네, 왼쪽 하단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크기를 줄여놨어요. 해당 여기 오른쪽 하단의 모서리 조절점을 좌상향 방향으로 크기를 줄입니다. 크기를 줄이고 날짜 상자 위에 요 높이값 정도로 포개지게끔 요렇게 하시면 무난합니다. 요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는 번호 영역 상자를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홈 탭으로 가서
홈 탭의 글꼴에서 요구조건은 없지만 모범 답안에 준해서 작성 설명드립니다. 크기를 16으로 설정을 하시고 글자 색깔, 글꼴 색깔을 검정으로, 테마색이 두 번째 거 검정으로 설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이 슬라이드 번호가 보이도록 설정하는 부분은 삽입 탭으로 가서 텍스트 그룹에 있는 머리글 및 바닥글, 텍스트 그룹에 있는 머리글 및 바닥글을 클릭을 하고 머리글 바닥글 내야 상자에서 체크박스 두 가지를 체크합니다. 슬라이드 번호 표시하되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하지 마라.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 대해서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슬라이드 번호와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하지 마라. 그리고 모두 적용을 클릭. 자,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 끝났으니까 빠져나갈게요. 슬라이드 마스터 탭을 선택한 다음에 닫기 그룹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빠져나오면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보이는 슬라이드 레이아웃 종류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정했던 레이아웃 종류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입니다. 슬라이드 목록을 선택한 다음에 엔터키를 5번 누르세요. 이렇게 해서 전체 6개로 만들었을 때 추가되어진 슬라이드 레이아웃 종류가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입니다. 요렇게 설정이 됐어요. 네, 전체 구성 끝났고요. 배점 60점 차지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5 차트 슬라이드를 먼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시간 내에 배점 감안해서요. 네, 첫 번째 슬라이드가 표지 디자인 슬라이드인데 이 표지 디자인이 배점이 40점밖에 안 돼요. 가장 점수가 낮고요.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 60점, 세 번째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60점, 네 번째 표 슬라이드 80점, 그리고 다섯 번째 차트 슬라이드 100점, 여섯 번째 도형 슬라이드 100점입니다. 연습량이 충분하시면 소요시간 대비 배점이 가장 높은 게 차트 슬라이드입니다. 차트 슬라이드의 제목부터 먼저 3점 내용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제목 상자를 클릭을 하고 3점 연령대별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내용 입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상자에 있는 개체 삽입 아이콘 중에 두 번째 거 차트 삽입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는데 출력 형태에 있는 요 아랫단의 데이터표를 저희가 참조해서 차트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할 거예요. 우선은 차트의 종류는 고정적으로 ITQ 엑셀에서는 묶은 세로 막대형을 요구를 합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 자, 차트 삽입 아이콘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은 엑셀 창이 요 차트 삽입 종류 묶고 난 다음에 엑셀 창이 뜰 거예요. 기본값 세로 막대형입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 확인 누르면 별도 엑셀 창이 뜨고요. 기본 차트가 삽입되어지는데 해당의 엑셀 창의 내용을 문제지의 출력 형태의 하단에 있는 데이터표 내용에 맞게끔 수정합니다. 자, 차트 구성 요소에 맞게끔 데이터 입력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행렬 전환을 요대로를 입력해서 행렬 전환을 해도 되는데 간혹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100% 안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항목이 여기가 가로 항목이에요. 요 가로 항목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범례가 이 부분입니다. 항목 위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9세 이하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그리고 10대 엔터, 20대 엔터, 30대 입력하고 엔터, 40대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계열 1 클릭한 다음에 남성, 오른쪽 방향키 여성. 그리고 계열 3은 필요 없어요. 지워야 돼요. D열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는 삭제하세요. D열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는 삭제. 그 다음에 내용 남성 9세 이하는 656 656 엔터. 10대는 478. 방향이 틀린데 220 341 348. 여성 9세 이하는 562 406 360 540 488 이렇게 입력했어요. 자, 입력한 데이터 요 바탕으로 해서 이 기본 차트가 자동으로 수정이 되어집니다. 자, 따로 뭐 어떤 수정 설정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X 눌러가지고 엑셀 창은 닫아요. 기본 차트 작성 끝났고요. 차트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요 배치가 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약간 위로 약간 올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은 없지만 출력 형태가 같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단에 데이터표를 표시를 시켜야 돼요.
요거는 빠르게요. 빠른 레이아웃에서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에 있는 빠른 레이아웃에서 5번째 거 레이아웃 종류만 하단에 데이터표가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5번째 거 클릭해서 레이아웃 종류를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데이터표 차트 제목 축 제목인데 축 제목은 필요 없기 때문에 지우세요. 선택해요.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지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에 대한 요구 조건이 문제 조건에서 보게 되면 먼저 상단에 반드시 이 순서로 하셔야 돼요. 차트 영역에 대한 이 글꼴 설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부 조건으로 차트 제목 수정하셔야 돼요. 자, 글꼴을 도둠의 16포인트로 하라. 차트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에서요. 글꼴의 서체 도둠 움막할 때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16 입력하고 엔터키 글꼴 도둠의 16포인트 외곽선 설정하라 라고 하는 부분은 차트 제목 옆에 차트 영역을 더블클릭 따닥 하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 작업창이 떠요. 여기서 깡통 테두리 펼침 버튼 누른 다음에 실선으로 선택하면 돼요.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색깔 구분은 안되는데 검정색 설정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 검정색을 꼭 설정 안해도 틀렸다고 채점되지는 않습니다. 요렇게 외곽선 설정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차트 제목의 내용을 먼저 출력 형태를 보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의 내용을 연령대별 알레르기 비염 갈로 열고 단위 콜론 100 한 칸 띄우고 명 갈로 닫기 하고 차트 제목의 테두리를 선택을 하고 문제에서 오가는 차트 제목 글꼴 궁서의 24포인트 요 설정할게요. 네, 홈 탭에 글꼴에서 글꼴의 서체를 궁서로 하라. 궁서 크기 24로 하라. 24 입력하고 엔터키 굵게 하라. 굵게 요거 눌러주면 되고 채우기 흰 색깔은 여기 차트 영역 차트 제목 서식에서 채우기 펼침 버튼 누르고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는 색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테마색 첫 번째 거가 흰색 심표 배경을 눌러주면 되겠고 그리고 테두리 설정하라 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테두리 실선 선택하시면 돼요. 테두리 실선 그리고 그림자 옵셋 아래쪽은 오각형을 선택하시고 효과 선택하시고 그림자 미리 설정해서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옵셋 아래쪽은 아래쪽이 엄령 처리되어 있는 거 두 번째 거예요. 바깥쪽이 두 번째 거 바깥쪽이 두 번째 거 클릭 됐어요. 네, 요렇게 다음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 고정적으로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 요구합니다. 차트 선택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펼침 버튼 표준색의 노랑 그리고 그림 영역 꼭 흰 색깔 요구합니다. X축 Y축 만나는 영역이 그림 영역이에요. 클릭 그림 영역 서식 작업창 서식 작업창에서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테마색의 첫 번째 거 흰색 다음 데이터 서식은 여성 계열의 표시계는 꺾어 전용으로 바꿔라. 네. 어떤 막대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여성 주황색 막대에서 마우스 오른지부터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 그러면 차트 종류 변경 대화상자가 실행되는데 꼭 콤보에서 해줍니다. 콤보에서 여성의 차트 종류 묶어 내려 막대형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꺾어 선형의 종류 중에서 네 번째 거 꺾어 선형 종류 중에서 네 번째 거 표식 있는 꺾어 선형을 선택을 하고 보조축 체크박스 체크하세요. 체크 확인 클릭 요렇게 수정됐습니다. 다음 값표시 40대 남성 계열만 이라고 되어있어요. 네.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40대의 세로 막대형 위에 348 입력하게끔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40대의 요 세로 막대를 선택하고 한 번 더 선택 요거만 선택하고 차트 도구 디자인 탭이 차트 레이아웃에 있는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에 하면 348 요렇게 되었어요. 자, 요구 조건 마지막 조건이 1동그라미 도형 삽입이 있는데 자, 조건에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출력 형태를 보고 같게 해줘야 될 부분이 세 파트가 있어요. 세로값축 그리고 세로값축 주는 검사 삭제 그리고 보조 세로값축 네, 그 다음 선 색깔 이러한 부분들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로 배치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세로값축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값축 0, 100, 700
0, 100, 700 수능상 없어요. 자, 근데 여기 선이 검은색인데 저희 선 안 보이니까 세로값 축의 값을 선택을 하고요. 이 값을 선택하고 축서식에서 선의 종류를 실선으로 하세요. 선의 종류를 실선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밑에 있는 해당 데이터 테이블 색깔도 마찬가지 9세 이하 선택하시고요. 9세 이하 아니면 10대 선택하셔도 되고 가로 항목축 선택하고 테두리를 실선으로 하세요. 검정으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세로값축 주눈검선 수평선, 요 수평 주눈검선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삭제 키 눌러가지고 지우세요. 싹 지워졌죠.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보조 세로값축 0, 100, 600 해당 선하고 주눈검선 안 보이니까 숫자값 보조 세로값축의 숫자값 선택하고 테두리를 실선으로 하세요. 테두리를 실선으로 하게 되면 요렇게 요 실선 요 세로값축 주눈검선 세로값축의 숫자값을 선택한 다음에 실선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 뾰족한 거. 그 다음에 0, 200, 600 요거 하니까 주 단위만 바꾸면 되겠다, 그죠? 현재는 저희 100 단위로 돼 있는데 여기 막대 그래프를 클릭을 한 다음에 막대 그래프 클릭하고 축 옵션에서 단위 주를 100.0을 200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세요. 200 입력하고 엔터키. 그러면 0, 200, 400, 600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조건에는 없지만 꺾어선형에 대한 표식에 대한 부분을 수정합니다. 꺾어선형을 선택하고요. 꺾어선형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깡통 누른 다음에 표식 그리고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 형식의 종류를 마름모로 되어 있어요. 마름모. 그 다음에 크기가 12 추천드립니다. 12 입력하고 엔터키. 네, 해서 문제와 같게 만드세요.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당 도형 삽입한 다음에 스타일 글꼴 설정하라. 1도형은 요 최대 인원. 자, 모서리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 삽입되어져 있어요. 네, 도형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 도형에서요, 저기 설명선에 있는 두 번째 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그 다음에 위치 제목을 기준으로 서 연령대 연령대.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비값 알레르르 그리고 높이값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요렇게 됐고 놓으세요. 내용 입력합니다. 최대 인원이라고 내용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스타일에 대한 종류가 미세호가 파란 강조 1이에요 요거는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요 선택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을 두 번째 게 미세호가 파란 강조 1입니다 클릭. 그리고 글꼴 굴림의 18포인트 홈 탭의 글꼴에서 글꼴의 서체 굴림의 18 됐고, 그 다음에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위치 요 조절점, 요 노란색 동그라미 조절점 가지고 마우스로 이렇게 해서 가리키는 위치를 조절해 주면 완성이 되어지겠습니다. 네, 요렇게 완성이 되어졌어요. 됐어요. 네. 자, 다섯 번째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 배점 100점입니다. 배점이 100점. 다음 네 번째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80점 배점이에요.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표 슬라이드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에 세 번째 면에 표 슬라이드 80 배점이고, 도형과 표 작성 글꼴 굴림의 18포인트 제목 외에 나머지 내용은 굴림의 18포인트 세부 도건 상단 도형 두 개 도형 포개진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좌측 도형 이 부분이고, 표 스타일 표가 요렇게 표입니다. 표의 줄수와 칸수 행수가 하나 둘 셋 칸수도 3 곱하기 3짜리 표를 먼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텍스트 입력 상자에 있는 첫 번째 개체 삽입 아이콘 표 삽입 클릭해서 열개수 행개수를 33으로 한 다음에 확인. 삽입된 표의 조건에서 보면 표 스타일에 대한 조건 주어져 있는데, 표 스타일 테마 스타일 1 강조 2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표 스타일에 요 펼치 버튼 요거 눌러가지고 목록에서 테마 스타일 1 이 범위 영역에서만 나와요. 여기 6개 중에만 나오는데 강조 2는 두 번째 겁니다. 주황이거든요. 펼치 버튼 눌러 요거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름값 떠요. 테마 스타일 강조 2 맞죠? 클릭. 자, 색깔이 알록달록인데 문제지는 단색이니까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표 스타일 옵션에서 머리끌 행과 줄무늬 행 체크를 해제하세요. 체크 박스를 체크되어 있는 걸 해제하세요.
그래서 단색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고 해당 그 위치 및 크기 조절하도록 하겠는데, 제목 입력 안 했네요. 네. 제목 입력할게요. 제목을 입력해서 이 제목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맞추는 게 수월해요. 2점 식품 알레르기 증상 입력했고, 제목 기준으로 했을 때 2점보다 여기 요 시작 포인트점요. 요 포인트점 2보다 이만큼 떨어져 있고, 아래쪽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비슷한 간격인데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요렇게, 네,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끝 지점은 출력 형태를 보고요. 요 번호 위치 위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당 이 끝 조절점을 위 요렇게 맞추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 내용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간격 너비가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요거는 식품 품자 제목 기준으로 품 너비 정도고, 그 다음에 알레르기 기하고 증 사이 정도, 이렇게, 네, 너비 조절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창백신표 청색증 후두 부종 갈로 모기 조임 갈로 닫고 신표 엔터. 천명 색색 그림 갈로 닫고 신표 엔터. 호흡 곤란 발작적 기침 코막힘 맑은 콧물 약한 기침 재채기. 그 다음 두 번째 칸 호흡 곤란 의식 저하 혀의 부종 구역 구토 복통 설사 입과 귓속의 가려움 입술 부종 이상한 맛이 느껴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의 내용 저혈압 창란 실신 의식 상실 가슴 통증 붉어짐 가려움 심표 엔터 두드르기 심표 부종 심표 엔터키하고 습진 악화. 내용 입력 완료했어요.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설정합니다. 표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 제목 외의 글꼴은 굴림에 18포인트 돼 있으니까 맞추세요.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 굴림에 18포인트. 그 다음 내용물의 정렬 표 내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줄간격 약간 벌어져 있거든요. 홈탭에 단락에서 수평 가운데 그리고 텍스트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 이렇게 하게 되면 표의 세로 높이에서 중간 가운데 맞춰졌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화살표에 있는 요 줄간격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이렇게 돼 있는 거 눌러가지고 1.5로 하시면 문제 출력 형태하고 같을 겁니다. 1.0으로 돼 있는데 1.5로 하게 되면 이렇게 줄간격 조정돼서 각계 수정 완료되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도형 2개 포개지는 거, 네, 밑에 깔려있는 거를 먼저 삽입합니다. 깔려있는 게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삼각형이 밑에 깔려있어요. 네, 높이를 약간. 자,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서요 양쪽 모서리 잘린 사각형에서 네 번째 거 사각형 섹션의 네 번째 거 첫 번째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너비 조절해서 삽입을 했는데 테두리가 설정이 돼야 돼요. 저희는 테두리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윤곽선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하고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으로 바꾸세요. 네, 그리고 미세하게 조정은 Alt키 눌러가지고 미세한 너비 조정은 Alt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위에 포개지는 육각형 심한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네, 요거를 기본 도형으로 하시고, 삽입 탭에 도형에서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7 왼쪽에 있는 거 육각형 이렇게 포개요. 네. 자, 심한 반응 됐고,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도형 체육 색깔을 조금 더 진한 색깔로 하고, 자, 그 다음에 글자 색깔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홈 탭에 글꼴 아까 굴림의 18포인트였죠. 네, 굴림의 18포인트. 그리고 글자 색깔 검정 색깔, 글자 색깔 검정 색깔 요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한 세트를 마우스로 포괄적으로 블록 정해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자, 네 번째 슬라이드부터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 놀고 있는 왼손이 도와줘야 돼요. 네, 반복적으로 저희가 요 조합으로 컨트롤하고 시프트 엄지검지 가지고 눌러주고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할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끌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 너비값 적절하게 조절해주고, 또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 끌어가지고 네, 복사 붙여넣기, 너비값 적절하게 조절해주면 되겠습니다. 내용 수정, 심한 반응, 중간 반응, 강한 반응 이렇게 해줬고요. 상단 도형 끝냈어요. 다음 좌측 도형 부분인데, 좌측 도형은 그라데이션 선형 효과 아래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삽입되어 있고, 호흡기 요 작성한 다음에 선형 아래쪽인데 출력 형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문제지가 조금 출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삽입이 조건에 맞게끔 할게요. 도형에서 모서리가 양쪽 그러니까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요렇게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게끔 Alt키 눌러가지고 요 크기 맞추고요. 첫 번째가 호흡기예요. 네, 호흡기. 자, 도형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요 굴림의 18포인트, 그리고 글자 색깔 검정 색깔, 그리고 체육 색깔을 약간 어두운 걸로 하겠습니다. 네, 서식의 도형 체육 색깔을 좀 어두운 걸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을 선형 아래쪽 밝은 거에 두 번째 걸 할게요. 밝은 거에 두 번째 거 선형 아래쪽 요 조건에 맞출게요. 네, 요 출력 형태는 얘가 선형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 조건에 맞출게요. 선형 아래쪽 요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출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자,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얘를 아래쪽으로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를 끌면 복사 붙여넣기 되는데, 시프트 키 누르면 세로단 또는 가로단으로만 이동되거든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요거를 밑으로 끌어가지고 놓으세요. 또 컨트롤 시프트 눌러 끌어 놓으세요. 그 다음 내용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소화기 피부 및 심혈관계, 피부 슬러시 엔터 심혈관계. 자, 출력 형태 문제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꼭 이 조건으로 나와요. 네, 자, 우선은 마무리를 우선 할게요. 클릭 요 테두리에서요, 테두리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테두리를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맨 앞으로. 그래서 해당 표가 맨 위에 오게끔, 그래서 먼저 표를 삽입했기 때문에 기존 표가 그 위에 도형이 포개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문제 출력 형태가 꼭 그렇게 나와요. 네,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표가 맨 위로 올라오게끔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건은 선형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출력 결과는 선형 아래쪽이 아닌 걸로 되어 있어 약간 혼동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지가 꼭 선형 아래쪽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해당 요 조건에 맞춰가지고 제가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선형 아래쪽으로 했습니다. 80점 배점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세 번째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60점 배점입니다. 네, 자, 먼저 제목 1점 알레르기 세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제목 클릭한 다음에 1점 알레르기 입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슬라이드는 일반적으로 제가 강의 진행을 해보면 연습이 조금 필요한 파트예요. 자, 먼저 영타가 있고 한타가 있는데, 타이핑 속도가 한글 입력하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글 내용을 먼저 해당 이 출력 형태를 보고 여기 텍스트 입력 상자에다가 입력할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입력 상자 클릭한 다음에 알레르기란 한글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엔터. 그리고 내용 이대로 입력하세요. 네. 외부 물질과 체내의 항체 및 면역 세포 사이에 일어나는 엔터키 누르지 마세요. 변형된 자동 줄바꿈 되어 있고 맙니다. 면역 반응 쉼표, 즉 과민 반응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으로 생활 환경이 도시화 산업화 되면서 급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도시화 산업화 되면서 급증 내용 이렇게 입력했어요. 자, 문제지에서는 영타가 먼저 있는데 영타 먼저 입력하지 말고 한타 먼저 입력했습니다. 한타 입력한 부분을 바탕으로 글머리 기호와 글머리 기호 문단별 글꼴 설정하도록 할게요. 네, 알레르기란의 글머리 기호 화살표 글머리 기호 알레르기란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홈 탭의 단락에서 글머리 기호 종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화살표 선택하고요. 현 상태에서요 화살표 문단에 대해서 글꼴 고정이에요.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24 요구하고 굵게 요구하고 줄간격 1.5 요구합니다. 굴림 24 굵게 눌러주고요. 요 줄간격 있죠, 아까 저희가 표에서 줄간격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1.5. 자, 요 굴림 24 굵게 줄간격 1.5 끝났고요. 다음 내용 부분인데 요 내용 부분은 출력 형태를 보면 꼭 안쪽으로 들여쓰기가 돼 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라인 자체가 같은 줄이 아니거든요. 안쪽으로 들여쓰기가 돼 있어요. 자, 내용을 블록 정한 다음에 탭키 눌러가지고 안쪽 들여쓰기 합니다. 탭키. 탭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여쓰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머리 기호 체크. 홈 탭의 단락에 글머리 기호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체크. 요 체크를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체크 문단에 대해서 글꼴 설정. 네, 굴림에 20 입력하고 엔터키. 줄간격 굵게 안합니다. 줄간격 1.5 요렇게 설정 완료했어요. 자, 저희는 요렇게 작업했는데 문제지는 요 자리가 영타가 들어가야 될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력 형태를 보고 요 영타의 여기 화살표 글머리 기호의 위치값을 참조해서 이동을 시켜줘요. 이 글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요 위에 이 정도? 네, 약간 이동을 약간 시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글상자의 높이값을 조절하는데 높이값을 조절할 때 아래쪽에 조절점 가지고 요 한 줄 정도 열 공간을 두고 요만큼만 줄이세요. 한 줄 정도 열 공간 두세요. 네, 팁입니다. 너무 줄이면 글자 크기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글자 크기가 안 맞거든요, 요구 조건에. 그래서 감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줄이지 말고 한 줄 정도 열 공간 두게끔 요렇게 줄이세요. 자, 그 다음에 4페이지에서 네 번째 슬라이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글상자 복사 붙여넣기 할 텐데 왼손으로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눌러요. 왼손에서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누른 채 이 글상자 테두리를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아래쪽으로 끌어놓으면 복사 붙여넣기가 돼요. 요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 한타는 일어나는 나타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어나는 나타나는 줄바꿈 해줍니다. 너비 조절해가지고 요 너비를 요 조절점 조절해가지고 일어나는 나타나는이 자동으로 안 내려갔죠. 자동으로 안 내려가면 증자 앞에 클릭한 다음에 엔터키 누르게 되면 앞에 이 체크가 추가돼 버려요. 체크가 안 추가되게끔 해야 되니까 시프트 키를 누르고 엔터키를 누르세요. 시프트 키를 누르고 그냥 엔터키 누르면 앞에 글머리 기호 추가되니까 시프트 키를 누른 채 엔터키를 딱 누르게 되면 글머리 기호 추가되지 않고 줄바꿈이 됩니다. 됐죠? 앞에 체크 추가 안 됐죠? 시프트 키 누르고 엔터키. 자, 한타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영타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수정하고요. 네, 그 다음에 동영상이 여기 위에 부분에 있네요. 네. 자, 영타로 알레르기란 네, 영어로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알러지 on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on allergy is a hyper sensitivity hyper sensor
sensitivity 맞죠? 네. disorder of the 엔터키 누르지 마세요. 네. immune system 엔터키 누르지 말고 자, 그 밑에 지금 현재 요 체크 있으니까 여기서 엔터키 눌러요. 이렇게 엔터키 눌러요. 여기서 엔터키 눌러요. 자, 엔터키를 눌렀을 때 그 밑에 체크가 추가되어지니까 네. 여기다가 네. symptoms include watery and red eyes, itchiness, 그리고 and runny nose, eczema, hive, or on asthma attack. 요렇게 내용 입력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이제 이 너비를 조절해가지고 줄 바꾸면 되게끔 문제지를 보고 네 디소더 인 여기 너비 조절해가지고 요렇게 오브 더 됐죠? 네 요렇게 맞추면 돼요. 맞추면 되는데 이 높이가 좁으면 글자 크기가 줄어들면 안 돼요. 그럼 요 높이를 높여야 돼요. 네 높여가지고 이렇게 얘가 20, 24가 돼야 돼요. 네, 요 높이가 이렇게 좁으면 글자 크기가 줄어들어요. 자, 그럼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감점될 수 있습니다. 요 밑으로 약간 내리면 되겠고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동영상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삽입은 삽입 탭에 미디어 그룹에서 비디오에 내 PC의 비디오 클릭. 비디오 삽입은 ITQ 픽처에 있는 동영상 .wm 하나밖에 없어요. 클릭해가지고 삽입되어지면 요 위치 조정 이렇게 하시고 위치 및 크기값 네 문제 출력 형태에 맞게끔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구되어지는 조건 설정사항은 딱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이라고 딱 요구 조건이 고정이에요. 비디오 도구 탭에 재생에 가서 시작을 자동 실행으로 하고 반복 재생 체크하면 네 꼭 고정적으로 요렇게 요구되어집니다. 자, 요렇게 해서 세 번째 슬라이드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60몇 점 끝났고요. 다음 두 번째 슬라이드로 가서는 문제지 보지 말고 제목을 클릭한 다음에 목차라고 입력하세요. 목차라고 입력하고 텍스트 입력 상자 필요 없어요.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지워요.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자, 그 다음에 문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지를 살펴보게 되면 목차 슬라이드 요렇게 돼 있어요. 한 세트를 완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 내용 수정하는 형태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차요. 첫 번째 목차,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깔려 있는 게 사각형이 깔려 있는 걸로 확인되어져요. 도형, 사각형의 직사각형, 네, 그 다음에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너비값, 네, 됐습니다. 자, 테두리가 꼭 없는 걸로 나와요. 선 없음을 꼭 요구를 해요. 네,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선 없음 요구하니까 해당 선택 그리고 서식에 도형 윤곽선을 없음으로 윤곽선 없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위에 포개지는 건 사다리꼴로 확인되어집니다. 삽입의 도형의 기본 도형의 중간단 첫 번째 줄 사다리꼴 선택한 다음에 요렇게 삽입하고 얘도 마찬가지 네 테두리가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도형 윤곽선 없음을 하고 숫자값 1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숫자값 1 입력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좀 굵게 진하게 도형체의 색깔 좀 어두운 걸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알레르기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글상자 알레르기는 글상자 삽입해가지고 네, 입력할게요. 삽입에 텍스트 그룹의 텍스트 상자에서 가로 텍스트 상자 텍스트 그룹의 텍스트 상자에서 가로 텍스트 상자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너비값을 넓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알레르기 입력했고요. 입력한 이 한 세트를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하세요.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블록 잡아가지고 글꼴부터 네 글꼴 도둠에 24포인트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둠에 24 입력하고 엔터키. 그러면 위치 조정이 약간 되니까 문제 출력체 3조 해가지고 요 위치 약간 조정해주면 되겠고요. 요렇게 한 세트로 완성을 했어요. 완성한 한 세트를
완성한 한 세트를 블록 저장한 다음에 자, 네 번째 슬라이드,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왼손이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눌러줘요.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누른 채 아래쪽으로 끌어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 아래쪽으로 끌었어요. 네, 다음 4개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 다음 또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끌어가지고 네 번째 됐고 내용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지를 보고 두 번째 2 3 4 내용 수정 2 식품 알레르기 증상 식품 알레르기 증상 세 번째 연령대별 알레르기 비염 그 네 번째 알레르기 반응 및 알레르기 반응 및 원인 물질 요렇게 내용 수정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으로 꼭 요구 조건이 고정이에요. 네. 하이퍼링크 설정하는 거 하나 꼭 요구해요. 1동그라미 영역. 네. 세 번째 목록에 대해서 하이퍼링크를 슬라이드 5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세 번째 목록을 내용을 블록 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바로와의 메뉴에서 하이퍼링크를 선택을 해서 하이퍼링크 삽입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지면 꼭 현재 문서 선택하시고 현재 문서의 슬라이드 목자 중에서 다섯 번째 거 슬라이드 5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다섯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하이퍼링크 설정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 삽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림 삽입은 삽입 탭 이미지 그룹의 그림 4.jpg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그림 4.jpg 문서의 ITK 픽처 폴더 안에 있는 그림 4.jpg 삽입 꼭 자르기를 요구를 해요. 네.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네, 화본 이미지가 오른쪽 하단에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것만 남겨라. 자, 리보 메뉴 상단 리보 메뉴에서 그리기 도구 서식에 요 자르기 있어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자르기를 클릭한 다음에 왼쪽 상단 꺽쇠를 요렇게 끌고 오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의 꺽쇠를 요렇게 끌고 와가지고 얘만 선택되어 있고 하고 아무데나 클릭하면 자르기 완료. 그 다음에 네, 문제의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배치 요렇게 해주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네, 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완성이 되어졌어요. 너비값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겠다. Shift 키 눌러가지고 클릭하면 한꺼번에 선택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런 식으로 약간 뭐 너비 조절을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완성되어졌고요. 네, 다음 60점이고 첫 번째 슬라이드에 가서는 마우스로 블록 지정한 다음에 제목과 부제목 글자 상자 지워요.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 문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지를 보게 되면 표지 디자인 40점 배점인데 세 파트로 요구 조건이 나눠지는데 도형 편집과 워드 아트 삽입과 그림 삽입입니다. 도형 편집은 요 부분이 도형인데 직사각형이 네, 직사각형이 여기에 한 3분의 1등분 정도로 삽입된 걸로 확인되어져요. 네. 그리고 그 도형 안에 그림을 채워라. 그림에 대한 투명도를 50%로 하고 도형으로 가는 부동은 가능대 5%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요구 조건 고정이에요. 자, 그러면 네, 저희가 파악한 대로 삽입 탭이 도형력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의 사각형, 직사각형 한 3분의 1 정도 크기로 3등분해서 여기 정도 이렇게 삽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도형 채울 거예요. 아, 도형 안에 그림을 채울 거예요. 위에 도형 스타일의 도형 채우기에 대상은 그림이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상 그림의 종류는 그림 3입니다. 파일에서 클릭한 다음에 그림 3 커피콩 삽입됐는데 꼭 투명도 50%를 요구해요. 그림에서 마우스 오렌지부터 도형 서식, 그림 서식. 그림에서 마우스 오렌지부터 그림 서식. 그림 서식 네, 작업창에서 깡통 선택한 다음에 여기 투명도 0% 돼 있는데 얘를 수정하세요. 50%로. 이렇게 50% 수정하고 그 다음에 도형 효과의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선택하면 돼요. 꼭 요거 조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도형 삽입에 대한 요구사항 충족이 됐습니다. 네. 첫 번째 도형 편집 끝났고요. 다음 두 번째 워드 아트 삽입하라. 요 부분이에요. 네, 요 부분. 알레르직 리액션. 먼저 네, 글자 상자를 하나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상자. 글자 상자를 여기 삽입 탭에 텍스트 상자. 텍스트 그룹의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한 다음에
너비값을 이렇게 넓혀주고요. 네, 그 다음에 첫 글자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Allergic Reaction. R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Reac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내용 이렇게 입력합니다. 입력한 다음에 첫 글자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자,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세 가지 요구 조건 워드아트에 대해서 변환, 글꼴, 텍스트 반사. 글꼴부터 먼저 궁서에 굵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서에 굵게. 홈 탭에 글꼴, 서체, 궁서 입력하고 엔터키. 굵게 눌러줬어요. 자, 그 다음에 변환 중지 적용하라 이렇게 돼있어요. 모양요, 요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 워드아트 스타일에서요, 텍스트 요가,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텍스트 요가의 변환의 종류 중에서 휘기의 두 번째 게 중지입니다. 이름값 뜨니까 중지 요거거든요. 클릭 해서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고요. 출력 형태에 맞게 너비 높이값 배치 및 너비 높이 네, 설정하면 돼요.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러면 높이를 이렇게 높이 해주고 너비값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해당 그 반사에 대한 조건이 꼭 주어져 있을 거예요. 반사는 2분의 1 반사 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요 조건 맞게 설정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반사 터치. 높이값을 좀 더 높게 해줘야겠네. 워드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요가에서 반사 이게 건접 반사, 여기가 2분의 1 반사 터치 요겁니다. 클릭 하면 네, 워드아트에 대한 조건 설정 끝났고요. 다음 그림 삽입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요거는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림 삽입은 보기에 마스터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간 다음에 세 번째 저희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했던 슬라이드에서 이 삽입한 그림을 복사해 오세요. 복사해 온 다음에 마스터 보기 닫게 하고 여기다가 그림 붙여넣기의 두 번째 거 그림 붙여넣기 한 다음에 요 위치값 네, 그리고 크기값 이렇게 조절해서 문제지하고 같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됐죠? 요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자, 6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남아있는 마지막 6번째 슬라이드. 6번째 슬라이드 자, 도형 슬라이드인데 배점이 100점이에요 배점이 100점. 제목부터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전체 글꼴은 도도면 18포인트. 애니메이션 순서는 1동그라미가 이게 1그룹이에요 여기가 1그룹 여기가 2그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해당 그 세부 조건에 맞춰가지고 도형 및 스마트 아트 그리고 두 번째 도형 편집 하고 그룹화를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순서를 반드시 첫 번째 그룹 다음에 두 번째 그룹으로 되게끔 해야 됩니다. 제목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6번째 슬라이드 제목 상자 클릭 4점 알레르기 반응 및 원인 물질 이렇게 입력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글 상자가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처럼 텍스트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눌러가지고 지우고 요거는 좌우 배치해서 네, 보면서 작업을 할게요. 네. 자, 먼저 밑에 깔려있는 거 전체를 볼까요? 전체를 보니까 왼쪽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삽입되어 있고 오른쪽 밑에 깔려있는 거는 대각선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게 깔려있네요. 먼저 삽입된 게 밑에 깔리니까 밑에 깔려있는 도형부터 먼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1그룹부터 작성합니다. 조금 줄일게요. 네. 자, 삽입 탭의 도형에 사각형에서 두 번째 거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네,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비값은 제목 기준으로 해서 반 너비로, 반 정도 너비로 이렇게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포개지는 게 첫 번째가 스마트 아트를 만나게 됩니다. 스마트 아트 병용 원균 면역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 거요. 네, 스마트 아트인데 이거는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의 밑에 있는 스마트 아트 선택하고 스마트 아트는 꼭 두 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두 개 중에 한 개는 기본 모양이고요. 하나는 변형이
글자 입력하는 개수 도형 수정하게끔 요구를 해요. 기본 모양에서. 요거는요 자주 보셔야 되는데 관계형에서 찾아보면 하단부에 밑에 네 번째 줄에 있는 요겁니다. 방사주기형. 여기는 동그라미가 밖에 있는 게 3개인데요. 네. 하나의 스마트 하트는 꼭 변형하게끔 요구를 해요. 요거 삽입해가지고 수정해줍니다. 자, 입력하는 이 개수가 틀리니까 이 케이스는 꼭 왼쪽에 있는 왼쪽 꺽쇠 눌러가지고 텍스트창을 띄운 다음에 여기서 입력합니다. 면역 반응. 그 다음 아래쪽 화살표 키 병원균 아래쪽 화살표 키 꽃가루 아래쪽 화살표 키 식품. 그리고 밑에 거 마지막 건 지워요. 클릭한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를 클릭해서 지워요. 요렇게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X 눌러 닫고 테두리 선택을 한 다음에 글꼴 도둠의 18포인트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그럼 홈 탭에 글꼴에서요. 네. 서체가 닷움 입력하고 엔터키. 네. 닷움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18 플러스하고 18하고 틀려요. 18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됐고요. 도둠의 18포인트.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보게 되면 스마트 하트 디자인은 3차원 광택돼 있어요. 요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세요. 따닥 이렇게 하셔가지고 위에 스마트 하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스마트 하트 스타일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3차원의 첫 번째 게 광택 처리예요. 3차원의 첫 번째 거 광택 처리, 두 번째 게 경사, 세 번째 게 만화. 요 세 가지 중에 주로 나와요. 자, 광택 처리 클릭한 다음에 색깔에 대해서 알록달록이다, 그죠? 네. 문제지가 흑백이라 하더라도 이거 단일색이네, 색깔이 다른 애는 엄용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자, 알록달록이면 색변경의 색상형 첫 번째 거 추천드립니다. 색변경의 색상형 첫 번째 거 적용시키시면 되겠고, 글자 색깔이 검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자 색깔 검정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조절점 있죠. 요 조절점을 좌상향 방향으로 많이 줄여요. 크기를 한 요 정도 되게끔 많이 줄여요. 이렇게 많이 줄여요. 네, 그러면 이렇게 줄바꿈이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해당 배치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정상 반응이라고 하는 부분의 도형은 네, 도형에서 블록 화살표에 요 갈매기 수장형 두 번째 줄에 있는 갈매기형 수장 이렇게 삽입해주고, 내용을 정상 반응 첫 번째 글자 삽입한 경우에는 해당 얘를 선택하고요. 홈 탭에 글꼴 도둠의 18포인트 요구하고 있어요. 도둠의 18포인트. 네, 요거 도둠의 18포인트로 수정을 하고요. 도둠의 18포인트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본 도형으로. 그러면 도형 안에 글자 넣을 때 매번 글꼴 수정 안 해줘도 돼요. 자연치유 무반응. 네. 도형에서 무반응이 기본 모양이에요. 사각형의 세 번째 거. 한쪽 모서리에 달린 사각형. 무반응이 기본 모양입니다. 네, 무반응. 요게 기본 모양이에요. 네. 삽입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컨트롤하고 시프트 눌러가지고요. 네. 요거를 위로 끌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에 정렬해서 회전해서 좌우 대칭. 자연치유 무반응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과민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 도형입니다. 네. 삽입 탭의 도형에서 저기 별의 현수막의 끝에서 세 번째, 별의 현수막 섹션에서 끝에 세 번째, 네,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 도형. 과민 반응 요렇게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밑에 또 스마트 하트예요. 아토피 피부염은 스마트 하트인데, 자,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스마트 하트 화살표가 밑에 깔려 있어요. 화살표가 삽입되어 있는 거는 프로세스형에 찾으면 웬만하면 찾아져요. 프로세스형에서 요 위에서 세 번째 거 연속 블락 프로세스형 요 모양 그대로예요. 확인 누른 다음에 요 입력하는 글자의 그 개수 조정이 없으니까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아토피 피부염 엔터키 누르지 말고 그냥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두드러기, 네, 그리고 천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 도둠의 18포인트. 네. 홈 탭에 글꼴의 서체 돗움 이렇게 해서 오타가 나는데 18포인트.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둬도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크기를 스마트하트 디자인 적용해야 되죠. 테두리 더블 클릭 3차원 만화 펼치면도 눌러서 3차원의 세 번째 거가 만화예요. 됐고 그 다음에 크기를 줄여요. 이렇게 많이 줄여요. 너비 및 높이 값을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줄바꿈이 이 너비 조절을 했을 때 줄바꿈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강제 줄바꿈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그 Shift 키 누르고 엔터 키 눌렀죠. 그거 아토피 요거요. 아토피 클릭 Shift 키 누르고 엔터 키 누르면은, 그냥 엔터 키 누르면 이게 줄이 많이 벌어지는데, Shift 누르고 엔터 키 누르면 이렇게 딱 됩니다. 됐어요. 네, 첫 번째 거 끝났어요. 네, 첫 번째 거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색 채우기는 나중에 한꺼번에 해주도록 할게요. 시간을 줄이는 측면에서 같이 할 거거든요. 자, 대각선 방향의 모델로 둥근 사각형 삽입되어 있어요. 삽입의 도형이 사각형 섹션에서 대각선 방향의 모델로 둥근 사각형은 제일 끝에 있는 거. 네, 대각선 방향의 모델로 둥근 사각형인데 좌우 대칭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어집니다. 네, 요렇게 삽입을 하고요. 네, 좌우 대칭돼 있어요. 정렬의 회전에서 좌우 대칭. 자, 그 다음에 위에 원인 물질은 여기 정상 반응하고 같은 도형이라서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복사 붙여 넣기 하고 좌우 대칭, 회전의 좌우 대칭, 내용만 수정. 네, 원인 물질 이렇게 왼쪽에서 그 다음에 요거도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를 달린 그냥 양쪽 모서리를 달린 사각형이네요. 네, 삽입의 도형의 사각형의 네 번째 거 양쪽 모서리를 달린 사각형 이렇게 삽입하고요. 네, 글자를 입력하게 되면 얘 너비나 높이 값이 가늠이 돼요. 진먼지 진드기 이렇게 입력했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스트레스는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네요. 네, 사각형 섹션에서 한쪽 모서리가 둥근 거는 끝에서 세 번째 거, 끝에서 세 번째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스트레스 이렇게 됐고요. 네, 흡연은 삽입의 도형에, 자, 블록 화살표에 보면 요거요. 네, 오각형이요. 오각형 두 번째 줄 중간 단에 있는 거. 네, 요게 높이가 이렇게, 네, 길쭉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네, 흡연 입력하면 됐고, 그 다음에 요게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오른쪽으로 쭉 끈 다음에 동물털 좌우 대칭, 회전의 좌우 대칭, 내용 수정, 동물털. 자, 그 다음에 곰팡이 비듬, 곰팡이 도형은 삽입의 도형에 블록 화살표의 양쪽 오른쪽 왼쪽 화살표 있는 거, 오른쪽 화살표 요거를 삽입을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추천은요 글자를 먼저 입력하세요. 곰팡이. 그렇게 해야 너비값 이 높이 조절 가늠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고, 근데 스트 여기까지고, 자, 요거는 확대해가지고 요 조절점 가지고 조절을 하거든요. 안쪽에 있는 너비는 요거 가지고 이렇게 넓혀주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윗부분을 이렇게, 네, 했고, 요렇게 너비값 조절하면 요 모양이 나올 거예요. 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비듬은 육각형. 네, 삽입의 도형에 기본 도형에 있는 첫 번째 줄 7 왼쪽에 있는, 네, 육각형 이렇게 비듬이라고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듬. 자, 그 다음에 찬 공기는 순서도에 있어요. 삽입의 도형에 순서도에 있는 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네, 바이러스 감염이 기본 도형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기본 도형이거든요. 바이러스 엔터키 감염 입력해보면 이 너비값, 네, 가늠이 돼요. 이렇게 됐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위로 복사 붙여 넣기 한 다음에 좌우 대칭, 요 좌우 대칭. 자, 그 다음에 위치값 조금 조절해 주도록 하겠고, 높이값, 네, 안에 내용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 공기. 자, 두 개가 선연결돼 있어요. 선연결하는 부분 자체도 도형 삽입입니다. 도형 삽입이라서
자, 위에 삽입 탭의 도형입니다. 꺾인 연결선. 네 번째 거. 그 다음 창공기 마우스를 올리면 요 연결 포인트점, 동그라미 점이 보이거든요. 여기다가 십자형 올리고 요 클릭하면 연결됐고요. 그 다음에 끝지점 이렇게 걸어가지고 여기도 요 포인트점 여기 딱 놓으면 연결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지 버튼, 그 다음에 도형서식 선택합니다. 도형서식 선택하면 이렇게 도형서식 작업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선에서요 실선으로 하고 선 섹션에서 너비값이 좀 굵다라고 생각되면 2포인트를 수정하시면 되겠고, 글자 색깔, 선 색깔 검정으로, 선 색깔 검정. 잘못됐네요. 네, 지금 선택이 네, 요 선이 선택돼야 되는데 밑에 도형이 선택됐네요. 선 선택하고 실선에 검정. 그 다음에 너비값 2포인트. 그 다음에 파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대시 종류 펼침 버튼 파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연결점이 동그라미로 돼 있어요. 동그라미 모양으로 돼 있는 부분은 여기 화살표 머리 유형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화살표 머리 유형 원형 끝에 거, 화살표 꼬리 유형 다시 펼침 버튼 원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먼지 공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해는 먼지부터 할까요? 네, 사다리꼴. 기본 도형에는 사다리꼴 먼지. 그 다음에 공해는 삽입 때 도형의 기본 도형이 눈물방울, 두 번째 줄에 다섯 번째 거 눈물방울 이렇게 돼 있고요. 공해 회전돼 있어요. 회전점 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해놨어요. 됐고요. 그 다음 꽃가루 마지막 거요. 삽입의 도형이 저기 순서도의 세 번째 줄 첫 번째 거, 요 액세스 저장형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상하 대칭돼 있어요. 네, 상하 대칭되어 있는 부분은 글자를 직접 입력을 하면 글자도 화살표 방향키 가지고 이렇게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상하 대칭돼 있는 거는 글자 직접 입력은 안 되고, 글상자를 다른 데다가 삽입에 저희 목차 슬라이드 했을 때처럼 삽입에 텍스트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한 다음에 목차 슬라이드 글자 입력했던 것처럼 꽃가루 이렇게 입력하고, 대신 이 글꼴도 문제 조건의 글꼴 도둠이 18포인트 맞춰줘야 돼요. 돛음 18포인트 됐고, 그 다음에 위에 포개요. 얘를 이렇게 위에 포개가지고 글자 입력된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기본 도형 끝났고, 채우기 색깔 설정은 문제지가 흑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간이 안 돼요. 어둡다 밝다 정도만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하고 Shift 키 눌러 같이 선택할 수 있어요. Shift 키 눌러가지고 같은 그러니까 두 개 이상 도형 선택할 때는 Shift 키 눌러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선택 옆에 거하고 뭐 같게 해야 될 게 있다면 네, 요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둡다 밝다밖에 구분 안 되기 때문에 어둡다 밝다밖에 구분 안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하고, 두 번째 거 네, 색깔 같이 선택하고자 하는 채우고자 하는 도형 선택 Shift 키 누르고 클릭, 뭐 여기 클릭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도형 채우기 색깔 이런 식으로 채워주면 되겠고, 하나는 꼭 글자 색깔이 흰색인 게 하나 있어요. 도형이 여기 스트레스가 글꼴 색깔이 흰색이에요. 이 경우에는 홈 탭에 글꼴 색깔 흰색으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흡연 동물털 네, 여기에 도형 채우기 색깔. 자, 문제지가 흑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무슨 색깔인지. 어둡다 밝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충 네, 색깔 설정해줬네 정도로만 네, 인식되는 정도로만 해주면 됩니다. 네, 자, 요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 자체는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남았어요. 이 그룹화 애니메이션이 30점대쯤 차지합니다. 그룹화가 10점이고요 애니메이션이 20점이거든요 이게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신 그룹화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설정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이범위 영역에 대해서 그룹화. 네, 그룹화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합니다. 마우스로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간혹 질문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 스마트 하트가 너무 크게 이렇게 너비가 잡혀있는 경우에 범위 지정을 요렇게 하게 되면 얘가 선택이 안 되면 스마트 하트가 그룹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스마트 하트의 이 너비가 너무 넓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 원인 자체가. 그러니까 요 스마트 하트 너비를 너무 넓게 하시면 안 돼요.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그룹. 단축키를 이용해도 돼요. 블록 지정, 컨트롤 G키 눌러도 돼요. 컨트롤하고 G키 눌러가지고 단축키로 그룹화를 하셔도 돼요. 컨트롤하고 G키 눌러도 됩니다. 네, 이렇게 그룹화. 자, 첫 번째 그룹 선택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먼저 반드시 첫 번째 그룹 다음에 두 번째 그룹으로 하게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 그룹은 애니메이션 종류가 실선문이 세로로 되어 있어요. 애니메이션 순서는 꼭 1그룹 다음에 2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자, 애니메이션 탭에 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나타내기에서 나오는 것만 요구를 하거든요. 실선문이 찾아보세요. 쭉 찾아보니까 실선문이 여기 있네요. 선택, 이 방향 바꾸는 걸로 꼭 요구를 할 겁니다. 네, 가로로 돼 있는데 문제에서는 세로로 돼 있거든요. 이 방향 바꾸는 거는 여기 효과 옵션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세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른 하나는 그냥 기본값만 적용하면 돼요. 바운드 돼 있어요. 바운드는 두 번째 2그룹 선택한 다음에 또 애니메이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바운드 나타내기 있어요. 얘 클릭하면 끝. 콩콩콩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어졌고요. 저장하고 답안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7월달에 진행되어진 B형은 2교시 문제입니다. 2교시 문제. 유형 자체가 다른 게 아니에요. A형이라는 유형과 B형이라는 유형과 C형이라는 유형이 따로 있는가 라고 걱정스레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몇 교시 문제지인지 구분하는 수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A형 위주로만 연습하셔도 상관없으세요. 본인이 2교시 B형 문제지를 받아도 풀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시험 보신 분들, 네,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기를 응원드리겠고요. 네, 이상 정보박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